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은행 예금. 물론 안전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는 물가 상승률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열심히 모은 내 돈의 가치가 뭐랄까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IMA입니다. 딱 봐도 기대 수익률 차이가 눈에 띄죠. 하지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말이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원금 보장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보세요. 양쪽에 똑같이 적혀 있죠? 원금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더 높은 수익을 노린다. 이게 바로 IMA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IMA가 도대체 어떤 구조길래 이게 가능한 건지 그 원리를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IMA의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종합투자계좌라는 뜻입니다.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가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그 돈을 모아서 기업 채권이나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유망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긴 수익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개인들을 위한 금융상품,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정부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시중에 있는 안전한 자금들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려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이쯤 되면 그거 그냥 펀드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점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펀드는 아시다시피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IMA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만약에 증권사가 투자에 실패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우리가 맡긴 그 원금만큼은 증권사가 자기들 돈으로라도 반드시 채워서 돌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펀드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데나 이 사업을 맡기지 않은 겁니다.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요. 자기 자본이 무려 8조 원 이상 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초대형 증권사에게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곳이 바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이 두 곳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곳들이죠. 이 정도 덩치, 이 정도 체력이면 설령 투자 환경이 좀 나빠져도 우리 원금을 지켜줄 능력이 충분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자, 원금이 안전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수익은 대체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정형. 이건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아주 우량한 대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해서 연 4%에서 4.5%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은행 예금보다는 확실히 낫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형입니다. 중견기업이나 입지 좋은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해서 연 5에서 6%를 기대하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춘 상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투자형이 있습니다. 이건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나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연 6%에서 최대 8%까지 높은 수익을 노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거 정말 좋은데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죠.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정말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 이건 정말 가슴에 딱 새겨두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은행 예금에서 받는 이자는 확정금리잖아요. 무조건 그만큼 주죠. 하지만 IMA의 4%, 6%, 8%는 확정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증권사가 이만큼 벌어보겠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목표치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원금은 보장되지만 약속된 수익까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증권사가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영 좋지 않으면 수익이 하나도 없이 딱 원금만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원금은 지켰으니 다행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무서운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원금만 돌려받았을 때 우리가 실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숫자 4%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입니다.
해마다 돈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4%씩 떨어졌다는 의미죠. 이게 바로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물가 상승의 무서움이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IMA에 넣었는데 1년 뒤에 수익 없이 그대로 1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해보죠. 숫전상으로는 손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1년 동안 물가가 4% 올랐다면 작년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걸 올해는 1억 40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내 돈의 실제 가치, 즉 구매력이 400만 원이나 사라진 셈입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손실인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이 돈은 최소 1년 이상은 묶어두어야 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금이나 곧 써야 할 돈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정말 묵혀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현재 상품 출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곧 정리될 거라고는 하네요. 자, 지금까지 IMA의 장점부터 단점, 주의사항까지 속속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이 상품이 나에게 맞는 선택일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IMA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실 만합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아쉬운데 그렇다고 주식이나 펀드처럼 원금 까먹을까봐 겁나는 분들, 그리고 최소 1년 이상은 잊고 지낼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딱 이런 분들을 위한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모든 투자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안정성과 더 높은 이익을 좇는 수익성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찾는 것. IMA는 바로 그 균형점 위에서 나온 새로운 대안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더 든든한 미래를 계획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